주로 아침 운동에 오면은 아침 운동기구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는데 철봉부터 해서 저는 간단하게 또 운동하면서 요즘은 또 상체를 조금 키워야 되겠다 싶어서 역도를 조금 팔을 안쪽으로 또 바깥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적당히 흔들기, 또 자세를 바르게 해야만 또 허리에 무리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허리 굽혔다 펴기는 윗몸 일으키라고 하죠. 윗몸 일으키기는 그냥 적당히 몸을 풀 정도로 하루 그냥 여기 오면은 그냥 한 20번 정도만 그렇게 합니다. 간혹 이제 팔굽혀 펴기 같은 것도 너무 무리하지 않고 그냥 한 20회, 30회 정도만 내 몸을 풀 정도로만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이게 제주도 날씨가 태풍 전야 같은 분위기로 어제 천둥이 많이 치더니 오늘은 아직 날씨 예보를 제대로 듣지를 못했지만 보니까 바람이 굉장히 셉니다. 거센 바람에 지금 보니까 오늘 아침에는 좀 해수욕을 하기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물에 들어가서 둥둥둥둥 하는 정도는 괜찮겠다 생각을 하지만 어저께 조금 발을 조금 다친 것도 있지만 또 하루만 지나니까 상처들이 다 아물게 되어지니까 큰 걱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걱정을 하면은 거기 항생제다, 파상풍의 문제다, 다양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내 자신의 면역 체계나 또 내 몸에 있는 또 다양한 미생물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유익균이 내 몸에 형성이 많이 되어 있다면은 유해균이 밖에는 온갖 천지 유해균이 또 도사리는데 그 유해균을 처치할 수 있고 퇴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균실에서 있던 아이들은 무균실에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성장하다가 실험실 같은 그 속에서 있다가 결국엔 참 생명을 마감하는 그런 내용들도 책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지금 바다에는 파도가 일고 큰 오늘 비바람이 갑자기 몰려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저 시원한 날씨입니다. 내가 주로 아침마다 몸을 깨우는 운동하는 그 도보의 이 산책로입니다. 산책로에 이왕이면 물론 흙을 밟으면 더 좋겠지만 그냥 이렇게 어디 베트남산 카페트인가요? 이런 것도 몸에 무리가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맨발로 이왕이면 걷기를 합니다. 그러면 몸에 잠을 잘 때도 날씨가 괜찮다면 그냥 알몸으로 자는 것이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배만 덮고. 그렇듯이 우리 인체가 어떤 피부에 거적이나 이런 것이 없이 이렇게 자연을 누리고 자연의 바람, 자연의 햇빛, 자연의 여러 가지 신선한 에너지를 받아들일 때 우리 인체가 살아난다. 그것은 우리 몸이 원래 만들어졌을 때 말하자면 흙으로 빚어져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흙 속에 있는 원소 에너지들이 같이 내 몸을 이렇게 에너지로 덮어줄 때 내 몸이 살아난다. 자, 오늘 이 제주도의 사라봉에서 내려다본 제주 항구입니다. 이런 것들은 함부로 촬영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촬영해서 여기서 비밀 누구든지 와서 촬영하니까. 자, 이렇게 한번 보고, 그래서 시원한 이 항구를 맨발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아침에 너무너무 상쾌하고 좋습니다. 아, 오늘 유튜브에서 조금 체크한 것은 비타민 D에 대해서 논쟁들이 참 많은데 어떤 글을 잘 쓴 것을 봤을 때는 제주도는 뭐 북위 34도 인가요? 35도 정도까지는 햇빛에 비타민 D 수치가 참 많이 있지만 햇빛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나라로 볼 때는 저 완도나 뭐 여수 정도까지 해서 거제도 정도가 35도에 위치하고 그 위쪽 36도는 비타민 D가 형성되는 수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비타민 수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생활한다. 그래서 뭐 차도를 했다거나 피부에 차광선을 바른다거나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할 때는 비타민 D 수치가 너무 낮아지고, 비타민 D 수치가 낮아지면 오늘 그 면역 체계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너무 상술적으로 그것을 또 수치를 너무 높게 책정을 해서 고혈압 수치가 너무 조정이 된 수치가 갑자기 수년 내에 180 정상이 그냥 130으로 120까지 떨어지는 이런 수치가 되니까 모두가 고혈압 대란 속에 있는데, 문제는 고혈압 대란 속에서 고혈압을 약을 먹게 된다는 거죠. 그 약을 먹었을 때 약이 건강식품이냐 아니면 그 약 자체에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사람들 잘 모르고 그냥 먹게 된 나중에 부작용이 또 부작용을 낳고 악순환이 되듯이 비타민 D 수치도 너무 과도하게 측정된 것은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받고 또 저녁에 해가 질 때는 가서 멜라토닌이 풍성한 속에서 숙면을 취하고, 또 아침에 상쾌한 세로토닌 행복 수치가 올라가고, 이거 자연적인 하나의 리듬 체계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 이제 조금 오르막으로 올라갈 때는 다리 운동이 되겠죠. 적당히 요즘 조금 높은 곳을 다닐 필요 없이 적당히 운동할 정도로만 하고 내가 책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 같습니다. 지금 사라봉 해변으로, 그러니까 제주 부두가 보이는 쪽으로 해서 별도봉으로 지금 타고 올라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 수치를 뭐 30 수치 이상이 돼야 된다 하는데, 어떤 분이 뭐 한 16 수치밖에 안 나왔더라. 물론 너무 과도하게 사무실 삶을 살았기 때문에 햇빛을 적당히 쬐니까 20 수치까지 올라가더라. 그 정도만 해도 많이 좋아진 것이 아니냐. 기분 상태도 좋다. 이런 교수님도 계시더라고요. 들으시면 사람이 있을 때는 초상권 침해도 있고 하니까 나만의 이런 촬영을 통해서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 수치에 대해서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민감해서 너무 비타민 D3가 있고 D2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쉽게 만들어서 흡수가 안 되는 그런 값싼 제재들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고, D3 문제도 있지만 우리 인체는 어느 한 성분으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다양성의 제조 배합이 잘 되어진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흡수율을 높이고 어떤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추천하고 싶은데, 너무나 부정적인 것들이 또 나돌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예 무시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다. 너무 이제 한 고개를 넘어서 별도봉 건너편으로
지나가는 중에 뭐랄까 풍요 바람이 이렇게 좋구나. 자연으로 그냥 선풍기를 통해서 잘 돌려서 쪼이는 것도 요즘 치유의 하나의 어떤 방법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런 자연 속에서 하늘에 내려주신 바람, 신선한 이 바람을 쬐는다는 것이 바람 속에 수많은 에너지 파동이 있지 않겠어요? 요즘은 뭐 양자 파동에 대한 이런 또 많은 또 이슈가 하나 나오기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그냥 양자 파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도 또 신비의 여러 가지 또 있는 내용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것을 접하지만은 너무 과도하게,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머리에 바르면은 그냥 머리털이 난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효과적인 것으로 잘 만들어져서 바르면 바로바로 머리털이 나올 수 있는, 그러면은 참 여러 가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는지를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것, 인체의 우리 약의 역사를 쭉 보면은, 저도 그 위장이 안 좋을 때 잔탕, 큐란 이런 것들을 많이, 또 암보제래, 시메트린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 모르는 시대에 1년에 한 번씩은 꼭 내시경을 하고, 또 헬리코박터 균을 없애라고 해서 또 그렇게 하기도 했었지만은, 그러나 위장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못 보고 오히려 계속해서 거듭되는 힘든 생활만 했던 것을 돌이켜 볼 때, 이게 약의 독이라는 것이 어마무시하고 잘못된 처방들이 너무 상업화된 속에서 많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저 자신이 식초, 효소 이런 데 눈을 돌려서 만들기도 하고 채취해서 지금도 많이 보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또 공부하면 할수록 이것이 정말 긴가민가 하다가도 요즘은 계속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견해들이, 또 의학자들, 또 의사들도 체험 속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백야초라든가 또 식초, 또 애삽이라 하나요? 이런 것들이 참 크게 장내 미생물에 도움이 된다라고, 유산균의 역할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런 미생물들이 내 몸속에 참 제대로 배치가 되어 있을 때, 외부의 어떤 안 좋은 균들이 들어왔을 때 그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인체는 물론 독가스실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한다면은 누가 해결할 방법은 없지요. 그것은 히틀러 같은 독재자들이 생명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라면, 지금도 여러 가지 독이 물에도 있을 수도 있고, 요즘은 또 마약에 또 여러 가지 청정지대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옥시코돈이라는 이런 문제에 또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또 음료수에 그것을 첨가해버리면, 한 번 잘못 섭취해버리면 내가 망가진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위험한 약물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내가 지혜롭게 어떻게 현명하게 건강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정말 제대로 된 삶, 제대로 된 정신, 또 신의 역할, 하늘의 뜻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자세, 이런 속에서 이 악의 여러 가지 속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야기하면서 걸어왔더니 거의 한 15분 정도 걸렸네요. 15분 정도 거리는 같으면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또 멀리 이렇게 다양한 풍경들이 있고, 저 바닷가가 보이는데, 여기도 어디든지 참 잘 되어졌어요. 그 운동기구들이 있고, 또 휴식처도 있고, 이런 속에서 참 어디든지, 전국에 어디든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공간들이 주택 근처에 있다면은,
그 환경을 잘 활용해서, 그리고 이 건강에 대한 공부를 비타민 D든 C든 또 고혈압의 문제든 또 장내 미생물에 대한 이런 문제든 이런 것들은 제대로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그걸 모르고는 지금 현실 속에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건강에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부족해 질 수밖에 없다. 특히 또 마약이 침범해 오는 이런 시대 속에서는 나도 모르게 정신 문제 속에서 먹었던 그 약에 그것이 중독이 되어진다면은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면서 같이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